감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 구제 금융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사실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해 최악의 순간은 넘겼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의 최은정입니다. 그리스의 총선 결과 신민당을 포함한 긴축 지지정당이 과반을 확보하면서 코스피가 모처럼 크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분석은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스발 호재로 코스피가 모처럼 활짝 웃었는데요. 먼저 시황부터 자세히 정리해 주십시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그리스 호재 및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이 2% 가까이 급등 마감하였습니다. 전일 실시된 그리스 2차 총선에서 긴축 정책 이행을 공약으로 내세운 신민당이 승리하자 유로존 위기가 한층 잦아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수급상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3,783억 원을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으며 기관 역시 268억 원을 순매수하였으나 개인은 3,837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 마감한 가운데 의료 정밀 및 운수 장비는 3% 넘게 상승하였으며 운수 창고, 증권, 제조업은 2%가량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2.14% 상승한 124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으며 현대차 3.54%, 기아차 2.70%, 현대모비스 2.77% 등 자동차 관련 업종들의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그리스의 2차 총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의 해소 영향으로 전 거래일 대비 7.51포인트 상승한 475.26포인트로 마감하였습니다. 수급상으로는 외국인 및 개인 투자자가 각각 93억 원, 94억 원을 순매수하였고 기관 투자자는 124억 원을 순매도하였습니다. 업종별로는 섬유, 의류, 출판, 금속, 전기전자 등이 2%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었으며 인터넷, 디지털 콘텐츠 업종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서울반도체, 포스코 ICT, SM, SK 브로드밴드, 성우 하이텍 등은 상승 마감한 반면 셀트리온 다음, 위메이드, 메디포스트, 골프존 등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앞으로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이 더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주 체크해야 할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저희 하우스뷰에 따르면 금주에도 시장의 관심은 미국 및 유로존의 이벤트에 주목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오는 19일에서 20일에 있을 FOMC에서 연준의 입장 표명에 주목할 것으로 보이고요. 즉 QE3 시행 여부가 주된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연준은 이 시비에 대응을 본 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으로 유로존 이벤트를 체크해보면 우선 스페인의 공식적인 구제금융 신청은 21일 유로그룹 회의 및 28일에서 29일 유로존 정상회의에서 논의 후 결정되는데요. 시장에서 인식하는 1,000억 유로를 상회할 경우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22일 유러피안 커미션, 유로그룹, 유럽이사회 등 4개 기관은 유로존의 장기적인 로드맵 공개 및 은행 통합과 재정 통합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대응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점만으로도 투심은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국내 증시 한 주를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요. 이번 주 대응 전략 짜주십시오. 네, 저희 하우스뷰에 따르면 결과적으로 유로존의 불확실성은 7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유로존 이벤트의 클라이맥스는 7월 5일 ECB 정책위원회에서 종결점을 맞게 될 전망이고요. ECB가 3차 LTRO 및 국채 직매입과 같은 추가 양적 완화를 시행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유로존 리스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정책 공조도 더욱 강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감안하면 금주 시장은 다소 변동성이 있더라도 일시적 혹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이며 정책 기대감을 근거로 하방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신한금융투자 명품 PB 강남센터 남경표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고 재건축 사업에 따른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국토양부는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됐을 때 도입된 핵심 규제를 상황 변화에 맞게 정상화하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는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 사업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또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초과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도입된 재건축 부담금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부과가 중단됩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재개키로 했습니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멕시코를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양국 정상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고 박정하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한 멕시코 양국 간 FTA 실무 협상은 지난 2007년 12월과 2008년 6월 두 차례 실시됐다가 중단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회담에서 오는 9월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의 방한을 공식 요청했고 이에 칼데론 대통령은 방한을 수용했습니다. 한편 한 멕시코 외무장관은 정상회담에 앞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양국 간 원자력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그리스의 2차 총선에서 구제 금융 조건 이행을 공약한 신민당이 사실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스 내무부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오전 중 공식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예상 지지율과 제1당에 몰아주는 비례대표 50석을 합산한 예상 확보 의석은 신민당이 129석, 시리자 71석, 사회당 33석, 그리스 독립당 20석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민당이 거국정부 구성을 제안한 사회당과 연정을 꾸리면 예상 의석은 161석으로 정원 300석인 의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사마라스 신민당 당수는 그리스 국민이 오늘 선거로 유럽을 향한 길과 유로존 잔류를 선택했다면서 더 이상 다른 모험은 없으며 그리스에 대한 유럽의 입장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은 그리스 2차 총선에서 신민당이 승리해 최악의 순간은 넘겼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신재윤 재정부 제1차관은 그리스 총선 이후 유로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유럽 재정 위기를 둘러싼 최악의 상황은 넘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과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이번 총선 결과를 일단 환영하면서도 경계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리스크가 해소돼 국내 금융시장에서 호재가 됐지만 스페인, 이탈리아 등 다른 유로존 악재도 질비해 경계의 끈을 계속 조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 12,000여 대의 번호판에 대해 영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전국 광역 기초지자체 공무원 5,800여 명을 투입해 총 12,817대의 차량 번호판을 영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차량의 체납액은 66억 원에 달합니다. 차량 번호판이 영치된 차주는 체납액을 내고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며 번호판을 찾아가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금융재산, 봉급, 매출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액을 강제 징수하게 됩니다. 또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 인허가 제한과 신용불량자 등록, 명단 공개 등 행정 제재도 병행됩니다. 우리나라의 과학 경쟁력이 세계 5위, 기술 경쟁력은 14위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이 발표한 2012년도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평가 결과 과학 경쟁력에서는 미국이 1위를 차지했고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의 순이었습니다. 기술 경쟁력은 홍콩이 1위를 기록했고 미국, 싱가포르, 대만, 이스라엘 등이 그 다음을 차지했습니다. 국가 전체 경쟁력에서 우리나라는 전년도와 같은 22위를 유지했습니다. 1위는 홍콩이 차지했고 다음은 미국, 스위스, 싱가포르, 스웨덴 등의 순이었습니다.
중국은 23위, 일본은 27위로 우리나라보다 뒤처졌습니다. 영화에서나 보던 기술이 현실화됐다는 소식입니다. 뇌파로 컴퓨터 등을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오늘 관련된 소식은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뇌파로 장난감을 움직이고 또 게임 등을 조작할 수 있게 됐다고요? 예,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이마에서 뇌파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헤드셋을 끼면 나오는 뇌파의 종류에 따라 컴퓨터 게임 속의 공이 움직이거나 장난감이 작동하는 식입니다. 이 같은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뉴로스카이는 지금까지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과 손잡고 각종 서비스, 제품을 내놨는데요. 미국 장난감 회사 엉클 밀튼과 만든 스타워즈 포스 트레이너는 영화 스타워즈에서 보던 것 같은 초능력을 실현해줍니다. 헤드셋을 낀 이용자가 정신을 집중하면 투명관 속에 공이 떠오르고 다시 긴장을 풀면 공이 떨어집니다. 예,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하겠군요. 또 다른 제품으로는 일본에서 출시된 네코미미가 있는데요. 뇌파의 변화에 따라 움직이는 고양이 귀 모양의 머리띠입니다. 이 밖에 뇌파의 변화에 따라 줄거리가 달라지는 마인드 플레이의 영화, 뇌파로 목표물을 맞추는 각종 게임, 명상을 돕는 프로그램 등이 있고요. 장난감이나 게임뿐만 아니라 학생, 운동선수들의 집중력 강화 훈련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양궁 대표팀이 뉴로스카이의 프로그램을 집중력 훈련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뉴로스카이의 창업자가 한국인이라면서요? 예, 창업자 임종진 대표는 지난 2004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뉴로스카이를 설립하고 현재 우리나라와 독일, 중국, 일본 등에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5천만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고요.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혁신적인 기업에 주어지는 상인 전미 기술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또 이미 2005년과 2006년 포브스와 CNN이 뉴로스카이의 기술을 세상을 바꿀 기술로 지목하는 등 전 세계 언론의 관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뇌파를 이용한 어떤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뇌파만으로 채널을 돌리고 메뉴를 선택할 수 있는 스마트 TV는 현재 중국 가전업체인 하이얼 등에서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이 밖에 뉴로스카이는 BMW, 닛산 등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들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운전자가 졸면 알람을 알려주는 시스템 등이 조만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치매 조기 판별이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 개선을 돕는 서비스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현재 뉴로스카이의 기술을 이용해 각종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등을 만드는 개발사는 전 세계 1,700여 곳에 달하고요. 뉴로스카이가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라고 하는 기본 기술을 공개한 만큼 국내 개발사들도 이를 이용해 관련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예, 뉴로스카이의 헤드셋이나 소프트웨어를 한국에서도 구입할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뉴로스카이의 헤드셋은 아직 국내에서는 구입할 수 없지만 앞으로 시장이 확대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출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로스카이의 헤드셋이 우리나라 돈으로 15만 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고요. 헤드셋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육, 게임, 엔터테인먼트 앱은 무료부터 300달러대로 다양합니다. 아직 뇌파를 이용한 세밀한 조작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얼마든지 영화보다도 신기한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뉴로스카이의 한국 출시를 기대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소식은 정보산업부의 유주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편의점 1위 업체인 패밀리마트가 CU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BGF 리테일 홍석조 회장은 오늘 오전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CU는 고객과 가맹점 그리고 당신을 위한 편의점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패밀리마트 점포는 오는 8월 1일부터 10월까지 순차적으로 CU라는 간판을 달게 됩니다. CU는 당신을 위한 편의점의 약자이면서 만나서 반갑다, 다시 보자라는 영어 인사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KT가 여성 청소년들의 귀갓길을 보호해줄 올레 스마트 지킴이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올레 스마트 지킴이는 이용자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전송하고 이용자가 위급 상황에 처했을 때 긴급 SOS 신호를 문자 메시지로 전달할 수 있는 서비스로 KT텔레캅과 연계된 긴급 출동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월 이용요금은 3,000원이며 올레닷컴과 올레고객센터 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성분 분석기 전문 브랜드인 인바디는 다이어트 앱과 연동되는 가정용 체지방 측정기 인바디 다이어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품은 5초 만에 체중, 체지방률, 근육량, 내장 지방 레벨을 측정하고 측정 후 LCD에 표시된 결과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기만 하면 문자 인식 방식으로 다이어트 앱과 연동돼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격은 29만 7천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전국 자영업자들이 다음 달부터 롯데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롯데마트 불매 운동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롯데마트가 특정 대형 가맹점의 롯데카드 이용 시 특혜를 주는 방식으로 신용카드 수수료 체계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자영업자 단체는 연초에 카드 수수료 개편을 촉구하면서 삼성카드와 신한카드에 대한 결제 거부 운동을 벌여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오늘 생 경제 현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